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백현동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송원 기자와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갔던 공문들을 함께 보시면서 협박이 진짜 있었는지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당시 공문이라고 하면서 올린 게 있었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점심시간쯤에 SNS에 올린 공문인데요. 예. 이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협박에 있었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네. 이 첫 번째 문건이 2014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문건이고요. 예. 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4년 3월 이 박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이 추진되어야 하는 기관은 이 추진해서 민간에 매각해라, 이렇게 예. 되어 있었고요. 그 두 번째 문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회의 2달 이후에 이뤄졌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예. 공문을 보내서 이 용도 변경이 필요한 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에 민간 매각을 추진해라. 거기에 성남시가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개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박근혜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라면서 근거로 제시한 거죠. 자, 당시에 왜 그러면 국토부는 이런 문건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건데, 당시 이제 정부 산하기관들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용도를 좀 변경해 주라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땅이 잘 팔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뭐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문건을 보면요. 예, 얼른 보죠. 예. 한국식품연구원, 그 백현동 부지를 팔고 싶은 한국식품연구원의 공무원입니다. 예. 이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문건을 보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지가 녹지 지역이니까 이거를 2단계나 높은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4단계 용도 상향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2단계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예. 자, 그럼 국토부에서 또 이 공문은 뭐죠?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2번이나 이렇게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가 모두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가 이 국토부에 질문을 합니다. 성남시가 이 식품연구원 요청대로 2단계를 올려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 회신을 한 거네요. 예, 이 답을 했는데 성남시에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자체 판단하라,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공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에서도 공문이 2번이 오고 또 땅을 팔아야 하는 식품연구원에서도 야, 이거 2단계만 좀 높여주면 안 돼? 이렇게 공문을 보내오니까 국토부에 그럼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토부에서 귀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협박이나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근거 문건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국토부가 4단계를 먼저 언급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협박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4단계 상향 결정 주체 역시 성남시라는 게 이 공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다음 문건도 봐야 되겠죠. 다음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2015년 4월 문건인데요.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결재한 문건입니다. 이 당시 문건을 보면은 그 당시 추진 현황,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데 녹지 지역을 그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가 아닌 4단계를 상향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하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국토부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문건 답이 왔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4단계를 높였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요? 2015년 1월이죠. 이때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2006년에 이 성남시장 출마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로 옮긴 시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김인섭 씨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선대 상황본부장을 맡았었고 2번이나 맡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1월 달에 영입이 됐는데 1월 22일 날 이런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4단계 상향안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남시가 압박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게다가 이 국토부가 성남시처럼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보낸 지자체가 28개입니다. 예. 28개 지자체에 달하는데요. 이 백현동 부지처럼 파격적으로 4단계를 용도 변경한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4단계로 늘려주면은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나? 예, 그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요. 정확한 사실 계산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 용적률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 쉽게 말해서 건물 높이라고 봐도 되는데 2단계만 올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예, 2종은 이렇게 용적률이 150에서 250%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을 200%에서 500%로 높여서 층수가 제한이 없게 하니까 예. 이 분양 수익을 훨씬 올릴 수 있고 이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수익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3천억이 예. 그게 다 이제 업자한테 다 3천억이 간 거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자, 3천억이 가는 과정에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원래는 이제 100%로 하려고 그랬는데 100%로 하려고 그랬는데 10%로 줄였잖아요. 예.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2016년 1월 성남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예. 이 이재명 시장이 당시 결재한 문건인데요. 원래 백현동 사업은 임대 아파트 100%로 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 임대주택에서 10% 임대주택으로 바꾼 거죠. 자, 비율을.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끼워서 사업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성남도계공을 빼버리잖아요. 빼버리게 되면 업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배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이 문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2015년 3월 성남시 보고서입니다. 이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 보고고 또 이 역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었는데 당시 용도 변경을 해줬던 조건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참여해야 된다.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었네요. 예, 그런데 결국 백현동 아파트 사업은 이 성남 도계공이 빠지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혼자 했는데 이게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의혹처럼 이 민간 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라는 겁니다. 이 성남 도계공을 빼는 결재는 성남시 과장이 결재를 거부했고 그 후 이 해당 과장을 뺀 채 결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